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사회로 나와야 하는 청소년들 해마다 2,500명에 달하고 경북만 해도 연간 평균 170여 명의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사회에 나간 뒤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은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토크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그리고 기와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이 보호 종료 청소년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전반적인 내용부터 좀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보호 종료되는 청소년들이 2,500명이 달하고 있고요. 예, 경북도에서는 2016년도에는 180명이었고, 2017년도에는 166명, 지난해에는 151명이 청소년들 보호 종료됐습니다. 네. 보호 종료라는 것은 사실 시설이라든지 여러 이런 위탁 어떤 시설에서 만 18세 이상이 되면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호 종료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처럼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사회로 나가서 홀로서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라든지 위험에 직면하는 어떤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상북도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청소년 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정부가 추진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 사업에 이제 뭐 구색 맞추기에 급급하다 이런 어떤 비난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이제 퇴소를 하게 되면 당장 퇴소를 하게 되면 이제 집이 필요하죠. 예, 자립 정착금부터 이제 그 지역별로 차이가 나거든요. 네. 집을 마련하고 여러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별로 차이 나고 또 이제 뭐 사회 경험 부족 때문에 취직을 하기도 어렵고 네네. 또 사기를 당하거나 뭐 이런 빚을 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더욱 강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어떤 요구들이 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뭐 20살만 되면 독립하는 문화가 자연스럽지만 저도 18살 때 돌이켜보면 사실 홀로서기 하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에 어떤 울타리 없이 혼자 나간다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립 지원을 돕는 그 자립 통합 지원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대구에만 한 곳을 운영하는 게 사실 전부잖아요. 그렇죠. 그 서울, 부산, 대구, 뭐 충청, 남북도 이렇게 다른 광역시도에는 그 센터가 있는데 이 경북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네. 대구에 있는 그 자립통합지원센터가 경북까지 커버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상북도의 다른 그 여타 시군에 해당 대상자들은 도움을 받을 곳이 없기도 하고 어렵죠. 그리고 또 게다가 대구광역시와는 달리 경상북도도 23개 시군 또 이제 포항, 구미 같은 도시권 그리고 또 이제 그 외 일반 시군들은 조금 더 시골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군에 맞는 어떤 이 특화된 지원도 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거의 지금 없는 상황이죠. 예. 사회 진입해서부터 좌절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앞서 잠깐 엄 부장이 얘기해 주셨지만 지자체별로 이 정착 지원금이 다르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대구시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의 어떤 그런 그 시범 사업 시스템 중에 이제 맞춰서 이제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구시와 경북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이제 보호시에서 나와서 아이들이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네.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거든요. 경북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 300만 원 지원하다 올해부터는 이제 5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신청할 경우에 매달 30만 원의 자립 수당도 지급하는데 이게 네. 또 이것도 이제 사실 올 연말까지 어떤 그런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올 연말에 지나면 어떻게 되는 뭐 거예요? 그거는 뭐 좀 이따가 차후에 이제 언급이 될 겁니다. 네네. 실제로 이제 아동 복지시설이 있다가 이제 종료가 돼가지고 이제 사회로 나와서 자립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뭐 생계 관련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어떤 명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자립 정착금이라는 지원 제도가 지자체의 어떤 재정 상황이라든지 네. 지자체 따라 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시스템도 뭐 보완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고요. 실제 아동복지
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제 18세 이상의 어떤 가정 위탁 보호 종결 아동에게는 자립 지원 정착금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는데 지자체의 어떤 아까 언급했던 지자체 재정이라든지 여건에 따라 가지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퇴소 아동들이 지역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괴리감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많게는 5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격차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예, 앞서 잠깐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이제 30만 원 자립수당을 지원받게 되는데 연말 이후에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방금 우리 이제 진행자께서도 그리고 또 이제 엄 기자께서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그 개인에게는 30만 원 그리고 그 대상자들을 그 보호하는 위탁 가정이나 또 위탁 기관에는 이제 1인당 월 15만 원을 별도로 지급은 합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올해 12월까지 이제 한시직이라는 것이고 물론 내년 2020년은 또 2020년의 그 계획과 관련돼서 연말쯤에 이제 뭐 또 예산 수립 같은 게 이루어지겠죠. 만약 예산 확보되면 내년에도 그대로 연장 시행이 되는 거고 만약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뭐 보건복지부가 됐든 이게 또 국비가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또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문제점들이 이제 이 제도의 문제점이 18세가 된 시점에 대학 진학을 보통 만 18세 같으면 좀 우리 일반 나이 19이잖아요. 네. 빨리 대학 진학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학 진학을 하게 되면 종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생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오히려 돈이 더 필요할 때죠. 네네. 그때부터 해서. 그래서 좀 이걸 앞당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그래서 조금 미리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자립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부분이 보완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호 청소년 중에서 19살 그 나이에 맞게 대학 입학을 원한다면 입학금이나 또 대학생활 안정 자금을 주는 지자체도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주거 통합 서비스 지원도 받을 수 있다던데 우리 지역 상황 경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제도를 통한 지원이 없습니다. 사실 대학 입학금, 뭐 생활안전자금 지원도 없었고 또 이제 보호 청소년들이 이제 그 자립해서 나와서 이제 입주할 때 필요한 뭐 그 보증금. 보증금이라든지 네. 임대료라든지 이런 어떤 주거 통합 지원 서비스도 뭐 이쪽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 자립하는 청소년들이 지역을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수도권이라든지 이제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지원되는 데로 이제 뭐 그 주소를 옮긴다든지 하는 어떤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때문에 뭐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의회에서는 뭐 청년 지원 다른 청년 지원 사업과 비슷한 수준의 어떤 그런 보호 종교 청소년에 대한 어떤 지원 시스템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지원금 자체가 자립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 돈인데 정착금 자체 그 금액을 놓고 보면 청소년들한테 그 목돈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금액을 청소년들한테 맡겨버리니까 사기를 당하거나 범죄에 노출되는 등의 위험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지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죠. 그 지자체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경북이 이제 500만 원까지 확장을 했고 이제 또 다른 지자체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산, 광주, 서울 뭐 이렇게 큰 대도시 경우에는 네. 이런 이제 그 복지부나 지자체 예산 외에 그 지역의 다른 그 기관 단체로도 후원금을 좀 받아서 똑같이 또 운영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는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받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에게 1,000만 원 큰 돈이죠. 그럼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혹에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실제로 이제 그 아동 자립 지원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이제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 그 조사한 것과 실제 사례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조사를 해봤을 때는 뭐 40% 정도가 뭐 전월세를 구하는데 보증금으로 뭐 사용을 했다. 그리고 학비에 보탰다. 이렇게 비교적 좀 건전하고 양호한 결과로 나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자립 되어서 나간 그 본인들 그리고 그들을 또 케어하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일종의 뭐 인터뷰 같은 좀 깊은 조사겠죠. 해봤더니 실제로는 이런 조사와는 달리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 이 사실들이 많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어떤 이 A의 경우에는 토토에 600만 원을 뭐 일종의 로또 같은 거 있잖아요. 토토랑 네. 또 따로 있잖아요.
600만 원 뭐 사용해 버렸다거나 그다음에 무슨 그 뭐 성형 수술하는데 사용을 해 버렸다거나 게임 뭐 도박 이런 데 또 좀 사용해 버렸다거나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이 그렇죠. 이렇게 뭐 그런 억눌려져 걸로 있다가 해서. 갑자기 탕진을 하게 되는 경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런 경우에 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바로 그거죠. 동안 지금까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가족 친지가 뭐 굉장히 가까운 양. 지금부터 내가 너를 돌봐줘야 된다. 친척이다. 그래서 접근을 해서 내가 너를 돈을 도와줄게. 가져가나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네. 그렇게 해서 뭐 사기를 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실제 사례는 다르다라는 거죠. 참 무엇보다 이 위탁 가정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 대구 경북인데도 이게 현실은 참 열악한 것 같습니다. 자립 아동 정책과 관련해서 이 박태춘 경북도 의원 그리고 임원주 경북 가정 위탁 지원센터장 통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겠습니다. 경북 교육청 차원에서도요, 이 친구들이 더 이제요 학업을 할 수 있는요 그런 이제 제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제가 이번에 발의하게 됐는데, 심지어는 우리 그 지금 탈북민요 그 하나원이죠, 거기도 나오면 한 2, 3천만 원 지금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우리가요 이거 다 우리 아들 딸들인데, 근데 이런 쪽으로 제가 좀 관심이 있었어. 오래전부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쪽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 1가정이라든지 1인 1사라든지 그런 이제요 제가 또 이제 매칭도,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행정 쪽에도 얘기했습니다. 안 되면 제가 시범으로 제가요 한 아이를 맡겠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요 멘토링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요, 말이 18세 이제 아직까지는 사랑을 받을 나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1년에 뭐 몇 시간 자립 교육을 한다 해서 아이들이 자립에 큰 도움이 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육은 당연하게 시켜야 되겠지만은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을 아이들한테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 교육 외에도 좀 더 체험할 수 있고 아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막 가슴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되어야만이. 경북 내에서도 그 청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수준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경북도가 이제 이철우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굉장히 이제 뭐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네.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사업인데, 외부 청년을 예,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로 예. 끌어들이기 위한 네, 시도죠. 그렇습니다. 이 전국에 네. 이제 만 3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만약 우리 지역으로 와서 그 농업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뭐 사업 자금과 정착금, 이 창업 지원금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해에 3천만 원, 2년 동안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사실 이것도 이제 경북 내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사실 뭐 대학 입학금이라든지 그 뭐 입주금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대학 생활 안전 자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착할 수 있는 자금들이 지원하는데 사실 뭐 좀 소홀했잖아요. 소홀했고 정부의 지원도 그 제도도 있지만 여기 많이 안 하거든요. 안 네. 하는데 사실 이처럼 그 타지에서 오는 청년들에게 3천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논란도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까지 이제 300명을 유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범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시골 파견제를 실시를 했어요. 1기를 이제 53개 팀을 선정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동안 성과는 1월달 뭐 사업을 낸다든지 앞으로 이제 그 장래가 기대되는 어떤 그런 영업장이 있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사실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지원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네. 비난들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청소년 지원금과 비교했을 때는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간간히 아동복지시설에서 이제 연령 제한을 퇴소하는 그 청소년에게 뭐 취업이나 창업 기회를 주기도 한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네, 그 도로공사가 이 그 지역별로 이제 본부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이제 그 대구 경보만에도 그 대구 경북을 가로지르는 이제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이사이 전부 휴게소가 또 있죠. 그 휴게소에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제 앞서 우리 이제 은 기자께서 얘기했던 그 이 경상북도 정말 청년들이 떠나고 없어서 시골 청년,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에서 경부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청년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아동복지에서 나온 애들은 불과 1, 2년 후면 바로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청년들, 있는 청년들을 제대로 좀 붙잡아야죠. 붙잡아야죠. 예. 개별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상북도가 지금 방금 얘기하신 그 도시청년 시골 파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가서 이렇게 이제 예. 그 뻔볼 때 가서 이제 면접도 하고 네. 하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단기간의 효과만 보지 말고 좀 길게 보자. 저는 그 10팀 중에 한 팀이라도 제대로 와서 정치하고 정주해서 살면 저는 성공이라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죠. 동시에 바로 우리 지금 오늘의 주제가 되고 있는 우리 아동복지시설에 퇴소하는 이런 이 친구들을 그런 곳도 그 혼자서 이 친구들이 복지시설에도 나와가지고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 못합니다. 사실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바로 그런 프로젝트에 결합을 좀 시켜주자. 예, 그런 저는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희가 지적했던 문제가 지금 우리 경북도에는 자립통합지원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구미시가 이제 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구미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구미시하고 이제 경북도 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여기도 이제 삼성전자가 같이 이제 그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기관이 협약을 했죠. 그래서 보호아동 청소년 자립통합지원센터라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이제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시범 사업 운영 기간에 필요한 45억 원이라는 어떤 예산을 삼성전자가 지원을 하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는 사업 지침 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탁 운영에 좀 실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미시 같은 경우는 여기 필요한 어떤 조례 제정, 그 다음에 3년 이후에 어떤 통합 시범 사업이 끝나면은 구미시가 직할로 이 그 기관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어떤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에 따라 구미시 같은 경우는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과정이라든지 이런 가정 위탁에서 종료되는 청소년 만 19세부터죠. 이제 18세 남은 19세부터 25세까지 어떤 청소년들의 자립 준비를 위한 역량 강화 서비스를 한다든지 내지는 자립 체험, 생활, 그다음에 뭐 직업 체험, 그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지원, 그다음에 주거 공간 제공,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적인 사례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지원하게 돼요. 그래서 자립하는 청소년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고 네.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착 지원금이 앞서서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다라는 문제점도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 보호 종류 아동 자립 정책을 이제 지자체가 맡을 게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좀 일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그야말로 저출생 이 문제, 고령화 문제로 이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전 세계적인 문제기도 하죠. 왜 뭐 우리나라는 네. 가장 OECD에서 가장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야말로 청년들이 없어서 이 난리인데 그야말로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국가에서 100조 투입했습니다. 출생률 이거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있는 청소년들 정말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앙 정부가 제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원래 이런 것은 원래는 중앙 정부 사무였습니다. 예, 이걸 이제 이 민선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사무 업무를 이제 지방 정부 이제 대부분 다 좀 이양을 해버리는데 문제는 지방 정부 재정 자립도 따라가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재정 자립도 해봐야 얼마 됩니까? 뭐 도 단위만 놓고 봐도 경상북도 해도요 50%가 채 안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 더더구나 이제 기초지방자치 들어가면 더 심각하죠. 경북 북부의 이군들 지방 재정 자립도 평균 15% 내외입니다. 이걸로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중앙 정부가 최대한하고 또 그리고 이제 민간 차원에서도 아까 제가 이제 네.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잠시 얘기했는데요. 도로공사도 이제 노력은 지금 근래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대구아동협의회 그리고 경북아동협의회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이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자 협의회 하고 공동으로 해서 이런 청소년들에게 홀로서기 희망 드림 업무 협약도 맺어서 네. 이제 취업 창업을 지원을 하고는 있긴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뒤따라가야 되겠죠, 계속. 자,
자, 홀로서기를 하기에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여러 가지로 미숙한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방법이 옳은 길인지 막막한 이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해줘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보호 종료 청소년 대책 마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